투자로 노후 준비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주식, 펀드, ETF와 같은 상품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네. 사실 이런 상품은 장기간 동안 납입을 해야 되고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후에 돈이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 월세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우스갯소리지만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예, 특히나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 음. 야, 요즘에 부동산 진짜 핫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투자한다고 하면 부동산 투자를 많이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바로 홈과 하우스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건데요. 아니, 전문가님, 저도 영어 할 줄 알아요. 홈과 하우스 같은 뜻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영어 시간도 아닌데 제가 왜 굳이 영어로 얘기하냐. 지난번에 노래 부르더니 이번에는 또 영어를 하냐.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굳이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개념, 그러니까 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집을 하우스라고 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는요. 홈이 아닌 하우스를 통해서 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개념을 한번 짚어보긴 했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을 마련을 하기는 했지만 또 다른 부동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큰 목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남편분의 퇴직금까지도 이미 중간 정산을 받은 상황인데 이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무리를 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나 좀 고민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청자님께 어떤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지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청자님은 부동산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서 차익을 노리는 차익형 부동산과 아니면은 매달 임대료를 받아서 월세를 얻는 수익형 부동산 이 둘 중에서 아무래도 노후를 준비하는 데는 따박따박 돈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서 이런 광고를 보여주셨더라고요. 실투자금 3,300만 원만 있으면 한 달에 월세로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광고 문구를 보면서 이런저런 비용을 빼더라도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으니까 내가 3,300만 원만 있으면 연간 수익률이 30% 이상 되는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더라도 꼭 아셔야 되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은 뭐 따박따박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저도 그렇고 누구나 좀 꿈꾸는 노후일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노후 대비하기에는 어떤 뭐 어려움이 있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데요. 먼저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오피스텔 하나 잘 사서 월세를 받으면서 평생 살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오피스텔이나 주택 등을 임대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바로 있기 때문인데요. 뭐예요? 그 첫 번째는 세금입니다. 아, 세금 중요하죠. 네. 일단 임대소득세가 분리과세일 때 14%인데다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냐 업무용 오피스텔이냐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세금이 더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프리랜서라던가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직업군이신 시청자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세금이라고 생각했던 게 세금 아닌 세금, 보험료 아닌 보험료라고 해서 준조세라고도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네. 바로 건강보험료를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맞아요.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절반 이상 내주니까 사실은 체감을 잘 못하는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본인이 직접 지역가입자로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보험료가 비싸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이유는 건강보험료는 그 소득 플러스 자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싸지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는데요. 바로 비과세 연금과 같은 금융자산입니다. 아. 내가 나중에 낼 건보료에 대해서 부담을 좀 줄이고 싶다 하시면 은퇴 자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자산으로만 준비하시기보다는 네. 일정 부분은 금융 자산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저희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될 상황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바로 공실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아, 공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만약 부동산 월세 투자를 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실이 생겼다고 한다면 월세 소득, 그러니까 임대 소득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렇죠.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롯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 월세만 투자해서 소득을 받고 있는데 공실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월세 소득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라는 거죠. 네, 순간적으로 딱 막막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월세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5에서 6% 정도 이렇게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 그 5%가 붕괴됐고요. 4%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 우리가 잠깐 이렇게 몇 년 이렇게 투자해서 소득을 받는 거면 전혀 상관없겠지만 네. 이게 이제 부동산 월세 투자를 통해서 내 노후를 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년, 20년 또는 100세 그 이상까지도 소득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리스크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월세 수익률이 떨어진다. 곧 즉 그 말은요. 노후 생활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시청자님이 투자를 고려하신 부분이 네. 바로 부동산에서 그 지식산업센터 여기에 투자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물론 지식산업센터, 물론 잘 됐을 경우에는 30% 이상 수익을 받아갈 수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이 지식산업센터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요. 입주하는 업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맞아요. 이러한 대한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부동산 투자를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노후를 부동산으로만 준비하는 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